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다시 윤미향 사태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검찰에서 또다시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윤미향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2016년도에 있었던 탈북 유경식당 탈북 여종업원 사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2명 집단 탈북, 그와 관련해서 민변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들을 회유했는지 압박을 했는지, 이러한 실체적 진실들이 오늘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검찰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정의연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정의연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오늘은 마포에 있는 나눔의 쉼터, 즉 평화의 우리집이라고 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 얘기는 어제 무려 한 12시간에 걸쳐서 이 회계 관련 자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거의 반나절 이상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추가로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은 일부 회계 관련 자료가 바로 마포구 쉼터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한 반 정도 계속돼서 오늘 오후 4시경에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 또 이러한 연속 이틀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정의연 측에서는 강력히 반발하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말하자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외부 회계 검증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검찰이 전격적으로 이틀에 걸쳐서 압수수색한 것은 말하자면 부당한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부당한 인권 침해다. 반인권적 과잉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의 이러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반인권적 과잉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오늘 압수수색을 집행한 나눔의 쉼터는 지금 할머니 한 분이 거기에 기거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세 분의 할머니들이 살아 계셨는데 길원옥 할머니 한 분만 계시다고 그래요. 김복동 할머니, 이준석 할머니 이렇게 세 분이 있었는데 두 분은 이제 작고하셨고 그래서 한 분이 계신데 그 한 분과 관련해서 반인권적 말하자면 심각한 모독 행위다 이렇게까지 정의연이 비판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거기에 살고 계신 이 할머니 인권 굉장히 중요하고 보호를 해드려야죠.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할머니에 대한 인권 침해가 만약에 정의연의 주장대로 있었다면 당연히 검찰이 책임질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겠다는 미명하에 그야말로 기부금도 내고 많이 지원해준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정의연이 침해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반인권적 과잉 수사라고 규탄할 수 있는지, 정의연은 아직도 양식이 있는 NGO 단체인지 아닌지 정말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을 집행한 쉼터는 지난 2012년도에 명성구회가 15억 원가량을 들여서 구입해서 정의연에게 넘겨준 그런 쉼터예요. 이 마포 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9월 달에 안성에 고가의 쉼터를 또 하나 만들면서 지금 모든 문제가 다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매입할 때 의혹, 매각할 때 의혹, 부실회계, 후원금 횡령 의혹, 온갖 배임 횡령 이런 혐의로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집행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번에 오래간만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한마디 하고 나섰어요. 오늘 국회에서 관련 정의당 상무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윤미향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왜 가만히 있느냐. 지금 윤미향 당선인에게만 의혹을 해명하도록 놓아두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설득력이 없다.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는데요. 이 얘기는 심상정 대표가 한 것은 두 가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조국 사태 때 왔다 갔다 하다가 처음에 살짝 조국 데스노트에 올리려다가 반대로 돌아섰잖아요. 왜냐? 민주당이 이중되니까. 그리고 선거법 관련 여러 가지 하반기 작년 국회 운영에서 좀 도와줘가지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한 20석 정도는 받아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기대감 때문에 정치적 흥정 차원에서 조국 사태를 봤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4.15 총선에서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심상정 당대표가 당대표를 조기에 1년여나 먼저 내놓고 8월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바짝 나는 것이죠. 민주당 이중대 행세만 계속하다 보면 망할 길밖에 없잖아요. 2년 후에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는데. 그러니까 심상정 당대표가 오늘 이 윤미향 사건과 관련된 국민의 분노를 이제 조국 사태 때보다는 더 심각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격적으로 이번 윤미향 사태와 관련해서는 조국 사태 때와 다른 입장을 내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압수수색 하나는 있고요. 또 하나 놀랄 만한 사건은 바로 조선일보가 보도한 윤미향 부부가 이 바로 유경 식당의 여 종업원들 12명의 집단 탈북과 관련해서 민경과 함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려 했는지 상당히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유경 식당 사건에 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조금 기억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데 도움을 드린다면 2016년도 4월 7일 날 총선 불과 한 일주일 전쯤에 집단 탈북을 했습니다. 집단 탈북을 했는데 그 당시 이런 집단 탈북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거 기획 탈북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고,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변에서는 관련 TF까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에 말하자면 진정서도 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인정서도 내고 그랬는데 당시에 이 인권위에서는 국가기관이 특별히 잘못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기각 처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유경 식당 북한 여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민변이 이 여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 가을경 10월부터 말하자면 이 민변 측에서 이 여 종업원들을 본인들은 회유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압박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마포 쉼터 또 안성 쉼터를 단위 두 군데에서 이 여종업원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여종업원들이 한 3명 정도 되고 민변 변호사들이 한 3명, 그 다음에 윤미향 당선인, 또 이번에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탈북 여종업원 식당의 허강일 지배인, 이런 사람들 한 11명, 조청년계 여성들도 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총 11명 정도가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얘기는 두 가지가 제일 지금 문제입니다. 바로 뭐냐면 한 명은 이제 민변에 있는 장 변호사가 이 사람들한테 집단 탈북할 때 말하자면 한국으로 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이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허강일 씨가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12명 중에 3명만 한국으로 오는 것을 잘 몰랐고 나머지 9명은 한국으로 오는 것을 다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사에 의해서 한국행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즉 민변 측에서 보는 이 비판적 시각에서 보듯이 강제 기획 탈북인 것이 아니고 이 탈북자들의 의견이 존중이 돼서 서울에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민변의 장 변호사는 전부 강제로 한국으로 오는 걸 모르고 왔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
대우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압박을 한, 요청을 한 그런 얘기를 이 허강일 씨가 전격적으로 공개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이 장 변호사가 2018년 10월부터 19년 3월까지 총 그러니까 6개월에 걸쳐서 매달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허강일 씨한테 보냈고, 또 다른 탈북 여종업원 3명에 대해서도 매월 30만 원씩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 변호사한테 이 허강일 씨가, 탈북 지배인 허강일 씨가 물어봤어요. 이 돈 어디서 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민병은 돈이 없고 정부도 당신들 챙기지 못한다. 그래서 정대협이 후원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말하자면 이 회유도 하고 압박도 한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장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기자회견을 별도로 개최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에 왔다. 전혀 모르고 왔다. 이것만 하면 말하자면 폭발적인 큰 이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본다면 그 민변이 의도하는 대로 탈북 종업원들 전부 다 강제로 왔으니 북한으로 돌려보내자. 이런 또 명분과 이유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를 꾸미기 위해서 탈북 인사들한테, 이 탈북자들한테 지배인한테는 20만 원이 많은 50만 원씩, 탈북 여종업원 3명한테는 30만 원씩 6개월씩 보내준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안성에서는요, 2박 3일짜리 일정표를 보내가지고 일정표에 따라서 2박 3일간 안성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또 미팅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양심수 후원의 회원들도 7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허강일 씨가 안성에서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회유하려고 그러고 압박을 하고 이런 정황은 메신저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당시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찍은 사진들, 그 다음에 송금을 받은 은행 계좌들, 이런 거를 물적 증거로 다 이 조선일보에 보여주면서 얘기를 이렇게 그 사례를 폭로하고 나섰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 이제 또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윤미향의 남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윤미향 남편도 이때 와가지고 이 북한의 혁명 가요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님, 수령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혁명 가요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회의를 한 것인데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혹 담배 피는 걸 좋아하느냐? 북한에서 나온 아침이 난 좋은 담배가 있다. 이런 또 메시지도 또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윤미향 전 남편 김삼덕 씨죠. 이 남편도 여기에 좀 민병과 함께 뭔가 좀 일을 좀 저질러 보려는 그런 걸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참고로 윤미향의 남편과 그 다음에 그 여동생, 과거에 90년대부터 또 1심의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간첩 혐의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고, 또 그 이후에 이런저런 또 재심 청구도 하고 이래가지고 일부는 무죄로 받고 일부는 또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배상금도 챙겼어요. 그 한 번은 국가로부터 이 남편은 1억 9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아냈고, 또 한 번은 또 손해배상 소송도 내가지고 또 한 8,900만 원 정도의 배상 판결도 또 받아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배상 받은 돈으로 딸 유학비도 쓰고 했다고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가 밝힌 바도 있어요. 그런데 참고로 김모 씨의 이 동생, 말하자면 이제 이 윤미향의 시동생이죠. 시동생 이 김모 씨의 남편 최모 씨도 2006년도 1심의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 그 다음에 신우이의 남편 모두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패밀리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민변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개입해가 됐는지, 민변하면 그야말로 특히 이 장 변호사 하면
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는, 수사를 받는 간첩들, 아주 변호 활동의 최고의 전문자 중에 한 명으로 청평이 이 대공수사계에서는 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경식당 종업원들 한테 다시 또 안 돌아 이 뭐라고 그래까지 얘기했냐면요. 국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그 국가 범죄라는 거예요. 이 선거에 이용할 목적의 계획적 조직적 국가 범죄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죄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넘어온 사람들한테 이런 그 탈북 종업원들한테 조직적 국가 범죄다. 그리고 이 허강일 씨 지배인한테도 자신이 저지른 응분의 죄값은 치르고 속죄하며 새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런 문자 메시지까지도 이 민변의 장 변호사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강일 씨가 얼마나 열이 박혔겠어요. 목숨 걸고 넘어온 탈북자한테 탈북은 죄라고 말하는 걸 들고 기가 막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허강일 씨 한국에서 정착하는 데는 실패해서 2019년 작년이죠. 3월 말 다시 다른 해외로 망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참 이 민변의 활동, 제대로 도와주는 활동도 물론 없잖아 있겠지만은 이 탈북자들, 또 이 간첩들, 혐의를 받는 국보법 혐의자들, 그 변호 활동, 정말 그 민낯이 언제 어떻게 또 드러날지 참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권 내에서는 조국과 판막이지만 조국은 자기 돈으로나 했지, 이 윤미향 사건은 남의 후원금 가지고 기부금 가지고 이렇게 부정비리 의혹이 많이 받는 점에서 조국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그러고요. 이 진보 계층의 또 대변인 역할을 하는, 대변인 수준으로 활동하는 김어준 씨 있죠. 이 방송인. 이 김어준이는 또 최근에 뭐라고 했느냐. 최근에 이 조선일보 보도를 비롯한 이 보수 성향의 언론 보도 매체들과 관련해서 이제 드디어 예상대로 간첩몰이가 시작됐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론몰이에는 항상 공식이 있다. 돈, 섹스, 간첩, 이 세 가지를 돌려가면서 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론의 강력한 비판에 지금 반박하고 나섰는데, 김어준 씨가 또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그래요. 설마 했지만 이 돈, 섹스, 간첩 이 세 가지 공식은 수년간 작동해왔다. 윤미향 부부가 돈을 해먹었다고 하다가 그게 대중에게 어느 정도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간첩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윤미향 남편이 과거에 간첩 사건에 연루된 적도 있지 않나, 이러면서 얘기를 지금 비판을 더해가는 여론에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이 여론 차단하는 수법이다,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 측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제는 검찰에서 2번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핵심은 뭐겠습니까? 윤미향이가 과연 개인 계좌를 얼마나 많이 운영했는지, 개인 계좌를 통해서 얼마나 기부금을 많이 받아냈는지, 그리고 또 공적 법인 계좌에는 기부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쓰인 기부금 이 활동 내역은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래서 공금 횡령인지 배임인지 사기인지 모든 위법 행위에 관해서 검찰이 그야말로 속도를 내서 수사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정의영과 정대협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마포 쉼터 했는데, 이제는 안성 쉼터도 좀 압수수색하고, 또 윤미향 개인 계좌와 관련된 압수수색, 빨리 자택 압수수색 빨리 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에 논평에 공감을 하시면 주변 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이 알람도 좀 해주시고요.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